공식 하나만 알면 한 문제 풀 수 있다. 한 문제당 공식 하나가 필요로 하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 20문제잖아요. 물론 내용은 많지만 기본적으로 20문제니까 일단 적게 외워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좀 마음을 좀 일단은 쉽게 가지고 가자. 수학도 어려운 수학이 아니에요. 다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는 사칙 연산 수학입니다. 개 중에 약간의 기초 미분 어려운 미분이 아니라 미분 방정식을 풀거나 이 정도까지 어려운 건 아니고 기초 미분, 예를 들어서 미분이 뭐 기울기라는 의미죠. 얼마큼씩 증가하는가, 1초당 얼마나씩, 또는 x당 y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런 기본적인 미분 기울기에 대한 그런 개념 정도는 알아주시면 되겠고, 교재는 이제 해결됐죠. 그렇죠? 뉴맥스 물리학이 있으니까 교재는 해결됐습니다. 물론 더 많은 교재, 더 다양한 교재들을 만들고 싶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그렇죠? 기본 이론 강의, 문제풀이 강의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시 또 여러분들의 요청이나 아니면 저의 또 계획이 있을 때 다시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개인적인 이유로 물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에 치중하느라고 물리를 조금 약간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시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리가 조금 시간을 시험에 임박했을 때 물리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어떤 시험의 계획에 있어서 그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건 1, 2, 3번이에요. 1, 2, 3번.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이제 물리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럼 물리학이란 어떤 과목이고,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리학에서의 출제 포인트.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학의 전반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알고 있어야겠죠. 자, 물리학은 일단 여러분들이 물리학 책을 펴면 처음에 기초 역학부터 시작해요. 역학 중에서도 기초 역학. 역학은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역학이죠. 물리학 자체라는 게 역학입니다. 역학이 물리학의 사실 다른 이름이에요. 물리학이라는 건 물질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건데, 물리학에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바로 힘 물리학입니다. 힘. 그러니까 이 힘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역학이 되겠죠. 뭐 사주역학 이런 거 말고 물질들 사이에, 물체들 사이에,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어떤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주가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자연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줄여서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여러분은 뉴턴의 운동역학을,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되는 그런 역학을 공부를 하죠. 그래서 뉴턴 물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운동 법칙. 오래됐기 때문에 고전 물리학이에요. 고전 물리학. 물론 고전 물리학이 뉴턴의 운동 법칙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물리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물리학에서 대학 1학년 과정에서 또는 공무원 시험 과정에서 나오는 물리학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 주요하게 적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고전 물리학. 자, 이렇게 뉴턴의 운동 법칙,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과정, 전체적인 과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전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오네요. 그렇죠? 에너지 보존 법칙. 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 중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양이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옵니다. 운동량에는 선운동량이 있고 각운동량이 있죠. 두 가지 중요한 운동 법칙, 보존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리학에는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존. 어떤 양이 보존된다. 에너지는 항상 같아야 된다. 운동량은 항상 같아야 된다. 어떤 이벤트가, 어떤 사건이,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그 유지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에너지와 운동량이다. 이런 얘기요. 힘이 유지되거나 속도가 유지되거나 이런 게 절대로 아니죠. 유지되는 근거, 또는 자연을 해석하는 근거가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선운동량,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리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매우 중요한. 동그라미 5이 아니라 별 5이죠. 별 5. 별 5. 자, 그래서 시험에는 항상 이게 빠지지 않고 나오겠죠?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뉴턴의 운동 법칙이 바로 이 힘을 설명하는, 어쩌면 가장
수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가장 처음이면서 가장 잘 표현된 그런 법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400~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뉴턴의 운동 법칙을 물리학 처음에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뉴턴이 16세기, 17세기 사람이잖아요. 예. 이렇게 두 가지 기초역학을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게 바로 기초역학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그러면 이 공식 외우면 또는 적용하는 방법을 알면 일단 세 문제 맞고 들어갈 수 있겠죠. 심한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 나와요. 두 개. 손운동량 하나, 각운동량 하나. 그럼 네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초역학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운동 법칙 설명하기 전에 운동 자체에 대한 게 나오죠. 운동 자체. 속도, 가속도, 이 공식들. 이동거리 얼마냐, 속도 얼마냐, 나중 속도 얼마냐, 가속도는 얼마였겠는가, 이동한 떨어진 거리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 운동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하나 나와요. 운동역학. 그래서 운동 법칙, 보존,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각운동량 보존 법칙. 그래서 네 문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출 문제를 살펴봐도 항상 네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제 기초역학을 공부를 하고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다 역학이에요. 역학인데 이 역학들이 적용되는 이제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형태. 지금까지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었고 이제는 이것들의 적용 형태. 그래서 진동이 먼저 나옵니다. 진동. 진자나 용수철 진동이. 여기에 뉴턴 역학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을 역시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파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진동은 우리가 오실레이션이라고 하고, 파동은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웨이브 알죠? 웨이브. 그렇죠? 그게 바로 파동인 거예요. 그래서 파동은 주로, 줄파동이라든지, 줄파동, 그리고, 뒤에 가면 뭐 있어요? 음파, 소리, 그죠? 소리에 대한 파동.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파동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동과 파동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파동이라고 하는 건 진동, 운동의 확장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진동은 그 자리에서 아니면 어느 하나의 입자가 그 정해진 자리에서 변이, 운동하는 거고, 파동은 그 운동의 형태가 다른 입자에게 이렇게 전달되어 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고 웨이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줄을 한 사람이 튕기면 다른 사람이 튕기는 걸 이제 신호를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데 진동에서 그럼 과연 뭐가 많이 나오느냐? 역시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역학적인 것들하고 특히 이제 주기 운동 이런 것들, 그죠? 주기 운동, 진동의 어떤 역학적인 것, 그리고 파동 같은 경우에는 파동 역시 뭐 나와요? 이제 파동의 파장이라든지 기초적인 물리량, 파장, 뭐 파수 이런 것들, 각진동수, 진동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게 되겠죠. 중요한 건 설명 안 했네요. 요 전에 역학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원운동이 많이 나옵니다. 원운동.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도형의 형태가 옛날에는 이제 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타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원운동을 해석하는 역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든지 역학적 뉴턴의 운동 법칙, 구심력이겠죠. 구심력. 그 힘은 구심력이고 구심 가속도고, 그렇죠? 구심력, 구심 가속도. 그리고 뭐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지면 벌써 위치 에너지가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에 관련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한 문제씩 꼭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원운동은 항상 또 한 문제 나오더라. 그러면 네다섯 문제가 이제 약간 정리를 했던 거고, 다음은 이렇게 진동, 파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파동에서 뭐 특히 소리로 많이, 음파로 많이 나오죠. 음파에서는 음파의 속도라든지 전체적인 파동의 속도 문제, 그렇죠? 파장, 속도, 파수, 진동수들의 관계. 그래서 V는 F, 람다 이런 거 있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음파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도플러 효과, 그렇죠? 도플러 효과라든지 보강 상세 이런 것들의 간섭에 의한 정상파, 그렇죠? 정상파.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요소겠네요. 그렇죠? 줄파동에서의 파동 속도도 자주 나오죠. 장력과 연결을 지어서. 도플러 효과, 정상파. 거의 역시 매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약 두세 문제가 항상 같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원초적인 내용으로 이제 파동 함수라든지
파동 방정식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뭐 sin kx 오메가 t, 코사인 kx 오메가 t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의 이제 수학적인 내용을 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진동 파동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유체역학이죠. 유체. 그렇죠? 유체. 유체는 물 그리고 물이니까 액체겠죠. 액체와 기체를 유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뭐 어떻게 흐를 수 있어요? 힘을 가해주니까 흐를 수 있죠. 힘을 가하지 않으면 흐르지 않죠. 또는 고여 있을 때 또는 뭉쳐져 있을 때 그 얘네들이 갖는 어떤 정적인 힘 그런 것들을 이제 압력이라고 합니다.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 그리고 힘이 작용했을 때 그 결과적인 양을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는 에너지로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든지 압력할 때는 파스칼 원리라든지 아니면 흐르는 양을 우리가 결정할 때는 연속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시험에는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뭐 그렇습니다. 유체는 공부할 건 좀 있는데 포션은 그렇게 비중은 좀 낮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파스칼의 원리, 압력, 베르누이 방정식, 연속 법칙, 연속 방정식 이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력학 이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 3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전적인 전자기학 이전에 나오는 게 연력학 이전에 나오는 게 한 7문제 되겠죠. 역학 기본적으로 한 4-5문제, 서너 문제 나오고 여기서 한 2-3문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많으면 7, 적으면 한 5, 6 이렇게 많으면 또 9문제, 7, 8문제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부분이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열역학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제 역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열이라고 하는 건 열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이런 물질들이 기초적으로 기체를 가지고 많이 설명합니다. 물이 끓거나 이런 것도 물 액체가 끓는 거긴 하지만 이게 기화되면 기체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 공기 이런 것들도 어때요? 또는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화가 돼서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 그러니까 열 기관이 되겠죠? 기관에서의 어떤 기관을 운용하는 물질도 결국 기체가 됩니다. 그리고 냉동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주로 적용되는 이 부분이 바로 기체예요, 기체. 기체인데 이제 해석을 좀 간단히 쉽게 하기 위해서 이상기체를 도입합니다. 이상기체라고 하는 건 이상인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상적인 계산이 좀 간단한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실제 기체는 매우 계산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상기체를 좀 공부하고 나중에 전공하는 사람들은 실제 기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리에서는 이상기체 정도까지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역시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열역학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제1법칙. 제1법칙 나오면 뭐도 나오겠어요? 2법칙도 나오겠죠?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 열이라고 하는 이건 에너지에 관한 거고, 요거는 뭐예요? 어떤 에너지나 이 세상의 운영,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역학 2법칙, 1법칙은 좀 내용이 다르고, 이 내용을 알아둬야 되고 이것들이 적용되는 걸 특히 열역학 제1법칙은 제1법칙의 적용 과정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따로 공부해야 되고 또 이것이 적용되는 어디에 적용돼요? 이상기체에 적용되었을 때 적용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죠. 등온 과정, 등적 과정, 등압 과정. 그래서 압력, 부피, 온도가 일정할 때로 한정을 지어 놓습니다. 각각의 어떻게 될까. 그리고 뭐 팽창, 자유팽창이라든지 단열 과정이라는 것들로 그런 것들도 더 추가되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특화된 조건에서 열역학 제1법칙이 이상기체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요. 조금 이제 공부할 게 많아지는 거죠. 앞에 역학했는데 이게 새로운 뭐 10가지 공부해야 되고 막 그렇죠. 자, 이렇게 좀 보시고 그래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특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등온, 등적, 등압 과정에서 어떻게 변할까? 압력이 변하면, 부피가 변하면, 온도가 변하면 다른 물리량들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걸 푸는 소재가 뭐예요? 푸는 도구가 바로 열역학 제1법칙과 이상기체에 관련된 법칙으로 푸는 겁니다. 이상기체 PV는 NRT죠.
요거하고 연력학 제1법칙을 잘 결합할 줄 알면 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고, 가끔 또 나오는 게 엔트로피죠. 엔트로피. 네, 여러분 합격하면 트로피를 받겠죠. 네, 여기는 엔트로피라는 게 있습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우리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의 뜻을 알기가 좀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좀 어렵죠. 그래서 엔트로피, 영어여서 어려운 게 아니라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엔트로피라는 말을 그렇게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좀 철학적이고 좀 물론 우리는 물리적이긴 하지만 철학적이고 여러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고, 또 이 법칙에서 자주 나오는 게 엔트로피와 이제 열기관이죠. 기관의 효율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중에서 하나는 꼭 나온다. 하나는 꼭 거의 나오는 거예요. 꼭 나온다고 해서 100% 나온다. 그런 게 아니라 한 90%의 확률도 나오고 있고, 이거는 꼭 나오죠. 100%의 확률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그렇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이상기체, 등온, 등적, 등압 과정, 이런 것들이 결합된 한두 가지. 그리고 여기 어떤 열적 현상들이 있죠.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열팽창이라든지, 온도의 정의 있죠? 이게 섭씨 온도는 얼마냐, 절대 온도는 얼마냐, 화씨 온도는 얼마냐, 이렇게 온도, 이건 단위에 관한 문제죠. 온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단위에 들어있는 문제고, 열팽창 문제, 그리고 열 에너지의 전달에 관한 문제, 열 전달, 전도, 대류, 복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복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복사 문제. 그래서 열 전달에서 복사 문제.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건 역시 많아요. 하지만 세네 문제, 서너 문제가 시험에 두세 문제나 서너 문제가 시험에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한 10문제가 거의 나온 거죠. 그렇죠? 역학에서 진동, 파동까지 해서 유체까지 해서 7, 8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약 3문제. 그러면 한 10문제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20문제 중에서 1문제 나왔으니까 여러분 반 맞은 거죠. 그러면 과락은 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과락은 면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면 다른 것도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리를 너무 많은 분야를 너무 어렵게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는 처음에 아니면 문제를 잘 못 푸는 사람들의 핑계거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전자기학이 이제 나오죠. 전자기학. 물리학에서 이제 전기와 자기, 그래서 합쳐서 전자기학이라고 합니다. 전기와 자기는 역시 이제 여기에 전기역학이 나오죠. 역학. 그래서 전기력, 그리고 자기장 가면 자기력. 전기에서는 전기 역시 에너지가 나오겠죠. 역학. 그리고 자기에서는 자기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기력 F, 쿨롱 포스, 자기력 QVB, ILB 이런 것들이죠.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받는 힘,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전하와 전하 사이의 힘, 전기장 속에 전하가 있을 때 그 전하가 받는 힘, 그리고 전기 에너지, 전기 위치 에너지에 관해서 나오게 되고, 그 전기 위치 에너지 바로 전위죠. 전위. 위치 에너지의 에너지를 뺀 개념이 바로 전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학관계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내용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씩 보면서 하는 수밖에 없겠죠. 특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겠어요? 바로 축전기입니다. 이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실제적인 또는 실용적인 그런 장치죠. 그래서 많이 쓰는 장치, 부품인 거예요, 부품. 그래서 이게 축전기니까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축전기의 전위, 축전기 속의 전기장. 전기장을 안 썼네요. 전기장.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축전기를 연결한 회로, 그리고 회로로 가면, 이제 저항회로하고 RC 회로가 있죠. 축전기와 저항이 같이 연결된 이런 회로들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는요. 그렇죠? 자기력에서는 자기력과 자기장이 나오겠죠. 예. 자, 그래서 자기력, QVB, 자기력의 방향, 크기,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전류 도선 주위에, 직선 전류 도선 주위의 자기장, 그리고 그 전류의 평행 전류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자기 에너지는 많이 나오진 않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해서 바로 전자기, 유도,
즉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 그렇죠? 렌츠의 법칙 같이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축전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다음에 자기력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장에 관한 문제가 나오겠죠. 전기장에 대한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쌍극자의 전기장이라든지 전압 분포에 의한 전기장이라든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 뭐 축전기랑 다 연관이 지어서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유도 법칙, 운동 기전력이라든지 발전기의 원리, 그리고 토크 문제, 전동기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꼭 알아둬야 돼요. 자기장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축전기와 자기력과 자기장.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전기장보다는 자기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여기 패러데이 원리까지 같이 이제 묶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해야죠. 물리를. 끝장을 봐야 됩니다. 연력학까지 했으면 당연히 전자기학 들어가야 되고, 전자기학 들어왔으면 물리는 이제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기까지 하면 시험 문제의 80, 90%까지는 다 나온 겁니다. 그죠? 여기서 한 4문제 나오죠. 전기력, 포텐셜, 축전기 문제, 저항 문제, 4문제, 5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5문제. 자, 뭐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하고 싶은데 그때 공부 가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현대물리학 분야예요. 현대물리학 분야. 자, 현대물리라고 하는 이유는 20세기 이전의 물리학을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고, 20세기 이후에 새롭게 이제 대두된 그 이전에 풀지 못했던 걸 사람들이 이제 풀려고 노력하고 풀어냅니다. 그래서 풀어내는 그 물리학을 이제 현대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던 피직스라고 얘기하고, 현대 물리학은 크게 한 2-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러면 상대성 이론,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님께서 만드신 상대성 이론이 있죠.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이렇게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2가지죠. 길이 수축,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상대 속도,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과 에너지, 이렇게 분리될 수 있어요. 운동과 에너지. 물론 완전히 분리되지 않죠.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라는 게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은 이제 운동 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학적인 관계죠. 그래서 운동 역학에서는 속도, 특히 상대 속도, 그렇죠? 속도가 나와요. 운동량과 속도. 운동량보다는 속도 물어보죠. 2개의 우주선이 서로 마주보면서 움직이고 있다. A가 본 B의 속도는 얼마냐, 이런 얘기죠. 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에서의 상대 속도 구하는 것. 로렌츠 속도식이라고 합니다. 로렌츠 공식에 의해서 속도를 구해내면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게 이제 시간 지연이라든지 길이 수축, 이런 거 간단히 물어볼 수 있겠죠? 시간이 얼마나 지연되는 거, 늘어나는가, 확장이라고도 하죠. 시간 확장, 길이 수축, 이런 2가지. 특히 속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가끔 이제 문제화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상대론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론적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삼각형을 그린다거나